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시사에 끝낼 결정은 하는 건 우리라며 결사항전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조기 종식이냐 장기전이냐 기로에 놓인 중동 상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발언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이란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가도 안정이 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이란 측에서 전쟁을 끝내는 건 우리다라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인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상황 간략하게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톤 다운을 하기 시작했고 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란이다. 이렇게 말을 이란 측에서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란 영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격하는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방어하는 측은 이란입니다. 누가 이것을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협상에 의해서 휴전을 한다든가 종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면서 전쟁이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설정해 놓았던 전쟁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모주타바 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나온 이 메시지가 보면 매우 강경하고 예. 미국하고 협상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거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했습니다. 예. 그것은 마지막 선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쳐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 현상이 딱 두드러지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그것을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화당이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조금도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 이 상황 변화의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 교수님, 지금 대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은 마음과 실제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실제 상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괴리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지금 주가나 국제 유가나 다 결국은 최종 그러니까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황을 가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아직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3주 후에 전쟁이 끝난다는 게 너무 명확하거나 5주 후에 전쟁이 끝난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다면
아마 이 국제 유가나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출렁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거부터 팔고 보자라고 하는 주주들의 입장이나 나부터 사고 보자고 하는 석유 시장에서의 바이어들의 이런 심리가 일종의 이제 투기 심리처럼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가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제 조급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전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약간의 즉흥성이 있게 이제 전쟁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전쟁을 끝내야 될지에 대한 아마 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그러나 뭐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제가 바라보는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맥시멈 어느 정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어떤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뭐 5월, 6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뭐 4월 말까지 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했을 텐데 그것을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전쟁 오래 안 할 거다. 이란이 아무리 항전을 하더라도 난 딱 시간이 되면 끝낼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란이 그때까지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하니까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간에서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약간 헷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 대사님께서는 트럼프가 현재 국내 정치 상황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전쟁을 길게 끌수록 11월 중간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국제 유가도 폭등하고 뭐 폭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면 전쟁을 끝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명분을 뭐로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은 전쟁을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를 다 이루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전쟁은 예초에 시작하기를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3차 핵 협상이 제네바에 있었는데 그때 이란 측에서는 끝나고 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아주 미흡하다, 실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으로 간 것입니다. 왜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이란 측에서 제시한 안이 2015년에 이란과 미국 EU 국가들 간에 맺었던 핵 협정, 거기서 나중에 트럼프가 불만족스러워서 탈퇴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못 미쳤다고 미국 정부에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협상에 계속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 협상을 하기 10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10일을 줄 테니까 그 안에 확실한 제안서를 갖고 와라.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니 이란 측에서 제시하는 안은 훨씬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다고 하면은 결국 그러면 출구 전략으로서는 그 세웠던 이 목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미사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한다. 그런데 그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쟁을 하면서 지난 약 열흘간 되죠. 굉장히 많은 폭격을 했고 상당 부분의 이런 전략적인 목표물이 파괴되었다고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전쟁이 끝날 것인가?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 물러서서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물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공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저는 고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발언들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명분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또 다른 무언가의 목표물을 제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명분이 앞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을 애초에 시작할 때 전쟁의 명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쟁 초기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이번 전쟁은 아무래도 네타냐후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할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겠다. 왜 미국 국민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네.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과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전쟁을 할 명분이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졌고 그것을 네타냐후가 적시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사실 본인 개인의 욕망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동안에도 쭉 미국을 중동 사태에 끌어들여서 이란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올해 10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시 내각을 계속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전쟁 영웅으로 등극을 해서 이란이 어차피 이란은 이라크의 중동 최대 적이기 때문에 이란을 제거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정치적인 사면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타냐후의 입김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네타냐후가 설득을 할 때 이 전쟁이 질퍽거리면서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정보기관에 의하면 하메네이가 어디 있고 지도부가 언제 모이고 예. 어느 지점에서 모이는데 이때 우리가 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합참의장도 반대하는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도 이제 여기서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처음에 참수작전은 성공했는데 이란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가기에는 몸을 돌려서 나가기에는 지금 너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고작 이거 하려고 지도자 한 명 죽이려고 여기 들어온 것인가? 라는 비난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이 본인이 나가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겁니다.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를 근간으로 하는 강경파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다거나 그래서 온건파나 아니면 뭐 근데 야당이라는 건 지금 뭐 이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 온건파가 최소한 온건파가 들어서서 협상이 된다든지 또 하나는 정말 눈에 띄게 그 이란의 핵물질, 뭐 고농축 우라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받아야 여기서 나가는 것이 원활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의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파 하메네이를 다시 또 참수작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것이 이란의 지금 농축 우라늄을 탈취할 것인가, 그래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인가, 요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해야 본인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 아마 이 종전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판단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체계 일부가 현재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들 패트리엇을 비롯해서 지금 중동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주한미군 자산이 이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대북 억지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들어온 속보 등을 봤을 때 어쨌든 주둔해 있는 무기 체계가 중동으로 긴박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수비자의 입장이고 미국이 공격자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현재 중동에 있는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공격자의 입장이지만 가지고 간 무기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란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방공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무기가 무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쏘기보다는 드론 같은 값싼 공격 무기를 보내서 미국의 방공망이 다 소진되도록 하는 소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아마도 일주일 내에 쉽게 전쟁이 끝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4주 정도를 얘기했는데 4주 정도를 버티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방공망이 비축이 돼야 될 것인가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미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애초에 미국이 가지고 갔던 무기만 가지고는 한 2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버틸려면 다른 무기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란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이 방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속도가 더 더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 미사일은 좀 정확도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요격 미사일은 아주 정밀한 이 확률을 가져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 체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전쟁 중이지 않은 지역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무기들을 지금 중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뭐 무기 차출 소식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애초에 전쟁을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같이 공격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네타냐후 총리 의견이 다르다면 여기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전쟁의 목표 그리고 종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조금의 이 괴리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번에 가진 이 기회가 매우 소중하고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 미국하고 함께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다시 한번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당히 이란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위축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라도 좀 더 끌고 가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본인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중간 선거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볼 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종전 이 시기는 내하고 네타냐후 총리 간에 협의를 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 전쟁 전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예. 아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빚을 많이 졌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 경우에는 언제
종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궁금해요,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 이스라엘에 계셨으니까요. 전쟁 초기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끈끈함, 어쨌든 계속된 소통,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란과의 물밑에서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또 개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참수작전을 시행한다던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수장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후임자가 임명이 되자마자 또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닿으면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네타냐후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정도는 수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종료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란이 은닉한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그랬지만 마치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았고 또 예.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뭐 그 다음 주에 회담을 계속하기로 한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만을 놓고 보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지상군 투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추진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숨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정말로 작전을 할 거면 안 한다고 얘기하겠죠. 연막 작전. 그렇죠. 그래야 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방어 태세대가 좀 약화될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 말만 가지고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전에서 어쨌든 발을 빼고 나오려면 이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끈질겨서 도저히 여기서 전쟁을 오래 할 수 없어서 이만하고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뭔가 본인이 이제 이 전쟁을 끝내도 될 만큼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하고 나올 건데 그러면 누가 봐도 승리라고 하는 말을 믿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첫날 그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수뇌부를 타격하는 것으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전쟁이 끝냈다면 그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란의 지도부가 워낙에 강경파라서 이걸 꼭 제거해야만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럼 단순하게 참수작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란을 초토화시킬 만큼 그리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날 만큼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란 지도부가 강경파가 완전히 와해됐다든지 아니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켰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나와야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받지 않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쌓고 성과를 내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확보해야만 전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도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 탈취하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소수의 특수부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현재 지금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지형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 지형에 따라서 대규모 인력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중으로 수송 작전을 통해서 언급해 주신 특수부대들을 투입을 시켜서 작전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공중 수송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우라늄 농축 핵시설 직접 들어가서 작전을 실시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측에서 특수부대를 통해서 지상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불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네. 특수부대 일부가 들어가서 그 작전을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언론 보도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이전에 했을 거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거나 아니면은 보안을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언론에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 말은 과연 저게 할까? 저는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그 지금 현재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것이 IAEA에 의하면 60% 농축한 우라늄 441kg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우리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2리터짜리 예. 6개, 6팩, 6개짜리 있죠. 예.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란 측에서는 벌써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군데에 분산시켜 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미국 측의 병사들의 상당수가 사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거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냐? 예. 왜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이런 의심을 저는 이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핵 문제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 이걸 아주 엄격하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물리적으로 가서 탈취를 할 가능성보다는 결국은 이거는 협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아마도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공격을 하면서 더 이상 이란이 버틸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일단 종전 선언을 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당한 이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이 처해진 가장 큰 문제는 핵 개발 문제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경제 제재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지금 쌓여온 경제의 문제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경제 마비 상태입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양쪽에서 다 지금 현재 종전의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핵 협상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미국의 요구의 상당 부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역시나 언론에 좀 많이 보도됐던 모즈타바 추가 참수 작전 가능성 이것도 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미국이 아직까지 테이블에서 끄집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있긴 한데 과연 그것도 굉장히 큰 이제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미국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희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참수 작전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쪽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만약에 이 같은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제거 대상 1순위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스타바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현재 앞서 지금 하메네이 지하 벙커 영상 이스라엘이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모즈타바 역시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모즈타바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건 그 서로 수싸움이기 때문에 뭐 현재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모즈타파도 지금 테헤란에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요. 아마도 그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란에서는 당연히 반 미국 정서, 반 이스라엘 정서도 팽배하겠지만 내부 첩보 관리 실패에 대한 아마 그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굳이 이 화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하메네이가 폭격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지도부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외부로 밝혀졌음이 이미 다 알려졌고요. 그것으로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설득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란 지도부 내부에 깊숙이 첩자가 있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그 모즈타파도 본인의 어떤 뭐 지도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서 어딘가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이 또 참수 작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앞서 우리 마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모즈타파 한 명을 또 참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라지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혈육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예. 기어이 제거를 할 것이고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는데 그 남은 아들까지 죽인다라고 특별한 죄목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정권의 잔혹성만 오히려 부각시키고 이슬람 세력에게 반미주의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발을 빼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모즈타파가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핵물질이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참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력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하메네이의 제거에 있어서도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정보력이 대단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 2024년에 전 이란 대통령입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CNN 투르크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일 때 그 이스라엘 모사드 첩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군 부대, 방첩 부대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대의 부대장이 예. 모사드 첩자였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그 부대 안에 20명이나 첩자가 있었다. 그래서 체포를 하려고 했더니 다 사라졌더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2018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배경에 그 파일 이 철을 쭉 세워놓는 이 서재 앞에서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서류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기에 관련되는 이 비밀 서류들인데 우리가 다 탈취해 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디네자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로 수류철이 이 첩자들이 다 제공한 것이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정보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그 정도인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모즈타바 선출 이후에 이란 내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반정부 시위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어날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지금 현재 이란 내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1979년 이전에는 샤 왕정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은 그때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의 그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예. 상당히 그 표현의 자유를 그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의 세력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작년 12월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의 원인은 바로 경제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강경 진압을 했었죠. 그래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예.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며 경찰이며 여기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위가 다시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란의 국민들 또 상당수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그 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미, 반 이스라엘 정서가 다시 높아지고 국민들의 응집하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더더군다나 이 전시 상황에서 그러한 시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결속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란 내부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현재 이렇게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란 초등학교에도 폭격이 가해지면서 최근에 또 석유 시설 역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 결속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외부와의 싸움은 곧 내부의 결속이라고 하는 반작용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로운 시기에는 내부에서의 어떤 민주화 시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또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슬람권에서 친미를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종교와 문화가 다르고 해서 반미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변에 그냥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호응하기 위해서 반정부 시위를 한다? 뭐 이런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고요. 설령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그 중도층마저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이란 내에서 이 그 미국에 반대해서 그 집권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를 좀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어린 여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를 폭격했다든지 아니고 이제 석유 생산 시설을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한 걸로 나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 시설을 공습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석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란 일반 민중들의 삶과도 관련돼 있고 또 식수원도 공격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담수화 시설을 이제 공격당하기도 했고, 저는 어쩌면 지금 그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지. 지금 이제 그 이란의 여자 초등학생들의 집단 살상과 관련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서서히 그런 인도적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미 전쟁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그것에 대한 많은 전 세계의 관심들이 초기에 집중됐던 건 마찬가지 이미 지난 거지만 이제는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고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나라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초등학생들 여자 초등학생들의 이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인도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서도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이란의 군부 정권, 이 군부와 정권을 결집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대사님 이 부분도 궁금한 게 개혁파랑 강경파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결속을 다지고 상당히 정권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개혁파가 잡았다면 그들은 친미였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미다, 반미다 이렇게 양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친미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실용주의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친미가 될 수가 없겠지요. 지금 현재의 이란의 네. 정치 체제 구조 내에서는 그렇지만은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그런 진보 세력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란이 유럽과 아랍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내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것이다. 이 부분 역시도 반미 정서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포함시켜서 본인들이 봉쇄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과 연관지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은 셈인데 이런 상황 속에 또 중재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까지 이란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끌어들였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까지 등장한 이 상황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교관들을 추방을 하면은 우리가 그 당신 나라의 배가 통과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보장을 하겠다 했는데 뭐 그러한 성명에 따라서 외교관을 쫓아내는 나라는 아마 아무데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우리 군함이 호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바로 이란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저는 메시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러시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러시아의 역할을 미국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전화를 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 오히려 더 급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번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는 이렇게 저렇게 상당한 이제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 그리고 미국의 관심이 중동 쪽으로 지금 쏠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문제에 있어서도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러시아산의 석유가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가 감산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도가 러시아산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했습니다. 관세를 많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러시아가 인도에
석유를 파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는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케미스트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사정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저는 그 러시아가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러시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세 나라가 다 반대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최근에 뭐 주한미군 전략 자산대 뭐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게 계속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워싱턴 포스트발 속보도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에 대해서 무기 반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 교수님, 반대 의견을 내는 거랑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좀 별개라고 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뭐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자산이 아니고 이제 주한미군 자산이기 네. 때문에 뭐 최종 결정권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미국이 듣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기거나 사실 허점이 생기지 않아도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요. 뭐 사실 그러나 이 현재 우리 군이 세계 5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주한미군의 자산 한두 개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게 북한이 현재 우리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다. 그럼 우리 사드 포대가 하나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미 사드 포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북한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 입장은 다르죠. 미국은 현재 전쟁을 진행 중이고. 예. 지금 생각보다 많은 이 요격 미사일들을 지금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방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미국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안보라든지 또 현재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가 있는 이 미국의 함정들이 이제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동에는 여러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예. 그런 기지들의 방어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선 급한 쪽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결사반대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제 가져가는 이 방공망들이 대부분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미군 기지 방어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현재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고 실제 어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계대로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에 대해서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북한의 시선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으로서는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건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의 지도자들도 자 이란의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고 마두로가 체포를 당했고 카다피가 제거되었고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었던 이 모든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미국을 견제할 만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 이걸 더욱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예. 저는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한쪽의 이 상황을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한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할지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북한이 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미북 간의 핵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북한이 핵 무기를 그대로 고도화하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모든 옵션을 그야말로 우리가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곧 미중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이 시점 맞물려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것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거다. 뭐 그런 논리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또 근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대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단정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긍정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핵 포기에 대한 주장을 철회해라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그 기선제압용 또는 또 협상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배리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아마 이 핵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심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도 있겠구나,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쌓아놨던 개인적인 친분, 우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북한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대화의 의지가 있고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국제 정세에 위협이 되거나 어떤 선제 공격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이제 그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 논리는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양쪽이 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